자동차 판매 대금 5억 원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나요? 이진 씨나 피해자들 미리 알고 계셨어요? 범행 후 3주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? 제가 안 죽였습니다.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없으세요? 억울합니다.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억울하신 건가요? 제가 안 죽였습니다. 계획된 범죄였나요? 5억이 있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? 5억 지금 어디에 있나요? 부모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데 이종구 평론가님 네. 억울하다. 내가 안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. 네, 상당히 놀랐습니다. 왜냐하면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? 현장에도 있었고 또 중국 도포 3명을 고용을 해서 청부 살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. 그런데 언론에는 지금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. 목소리도 공개가 됐고 대개는 뭐 죄송합니다.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발언을 하고 뭐 말을 아무 말도 안 그렇죠. 한다거나. 안 한다거나. 그런데 억울하다. 예. 내가 안 죽였다. 이 두 마디입니다. 실질적으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언을 한 것 치고는 예. 상당히 의아스럽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억울하다. 왜 억울한지를 기자가 물었지만 아직 뭐 정확하게 그 이 의도는 지금 뭐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럼 최 변호사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죄를 떠넘기기 위해서 중국 동포 3명 같은 경우는 언제 잡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혹시 떠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어쨌든 간에 본인은 사실 처음에 그 체포가 됐을 때는 죄를 내가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더불어서 그에 대한 동기까지도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. 네. 왜냐하면 살인죄에 있어서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. 그런데 뭔가 경찰이 봤을 때에 사실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안 줬다고 해서 사람을 살인했을까? 라고 의심을 갖고 아마 추궁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그랬더니만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내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씨 부모가 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이에 변호인을 선임했을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예. 상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진술하는 거에 따라서 본인의 형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좀 알았을 가능성이 있을 예. 것 같습니다.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획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구체적 행위를 했는 것은 다른 사람인 것이지 네. 내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두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그 끔찍한 행위를 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른바 공범에 있어서의 기능적인 행위 집에 있어서 네. 구체적인 행위 분담은 내가 하지 않았고 그냥 난 이 전체를 가담만 했다라고 해서 형 자체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. 더불어서 구체적인 형의나 어떤 동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동포 벌써 중국에 가는 지 오래되어버렸습니다. 결국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네.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형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을 노리고 나름대로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하재무 평론가님 유학파, 이른바 유학파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돌아온 사람. 그러니까 범죄하고는 그동안에 뭐 이렇게 근처에 가본 적은 없었던 사람이었죠. 예, 뭐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예. 요트 판매 대행 사업을 했던 사람이다. 범죄에 연관됐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미국에서 했던 요트 판매 대행 사업을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진 씨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진 씨 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. 예. 그런데 그 말대로 듣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. 그래서 앙심을 품었다는 게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내용인데 예. 과연 그런 정도 이유만으로 3명을 모집해서 이런 범행을 할 사유가 되는지 예. 더군다나 그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봤다는 돈의 액수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빌려줬다고 했지만 나중에 주식 투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나오는 액수가 2천만 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사람 3명 모집해서 할 만한 범행의 액수가 되느냐라고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고 경찰도 이 부분은 여전히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대목입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거에 실마리를 진 사람이 이호영 변호사님. 네. 지인이 2명이 이제 살해된 그 장소에 왔다가 갔다. 그래서 경찰이 그 두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네.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일단은 지금까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체포된 그 피의자 김 씨가 예. 중국 동포 3명을 고용을 해서 그 피해자들의 자택으로 침입을 해서 그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살해를 했는지 지금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이 이제 살해 현장을 떠난 이후에 그 2명의 지금
그 사람들이 예. 그 추가로 오죠. 현장을 방문을 했었거든요. 예.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혹시라도 공범이 아닐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예. 지금 뭐 얘기로는 그 피의자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싸움이 났는데 좀 중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갔다가 결국은 이제 누워있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그런 권유 발언도 있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예. 그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이 4명의 그 피의자 김 씨와 중국인 동포 3명이 떠난 이후에 그 현장을 방문한 지인 2명은 지금 이들과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경찰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소파에 누워 있는 거 죽은지는 몰랐대요. 누워 있는 거 보고 그냥 집에 갔다는 거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지인 2명을 불러서 아마 철저히 조사를 했을 거예요. 네.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대로 지금 다시 귀가 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지인의 그 진술,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소파에 누워 있었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이런 어떤 진술들이 일관성이 있었다. 그러니까 뭐 허점이 보이지 않았다. 그래서 일단 귀가 조치를 시켰는데 문제는 아직도 지금 굉장히 이런 상황들이 파편화돼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 이것이 이래서 이랬구나. 그 다음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좀 납득이 돼야 되는데. 그렇죠. 지인 2명을 갑자기 부르고 그래서 이 상황만 보여주고 그냥 돌려보냈다. 이것도 사실은 아직은 네.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범죄를 저질러 놓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불러서 보여주고 조언을 듣는다. 네. 최소한 알리바이를 뭐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가 아니라면 아직도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다. 이 피의자의 어떤 행위들이 아직도 석연치 않은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꿰일 만한 어떤 그런 이 동기 내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부분들 한번 볼게요. 앞서 영장심사 받으러 가면서 억울하다고 얘기했는데 하정우 변호사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 무려 3차례나 만나가지고 범행을 모의한 듯한 정황이 발견이 됐단 말이야. 예.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광고를 했다는 거죠. 네. 뭐 개인 경호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3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뭐 교포 및 외국인 지원 가능, 뭐 네. 운동선수 출신, 군인 출신, 깡 있는 분 우대 이런 식으로 불법 체류자 지원 가능 이런 식의 명목으로 모집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3명이 이제 지원을 하니까 사전에 3번에 걸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럼 3번에 걸쳐서 뭐 친목도모를 한 건 아닐 테고 네. 당연히 범행을 모의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억울하다면서 하는 말은 이 3사람이 자신의 통제와 기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사전에 3번이나 만나서 계획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 나머지 3사람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고 할 수 있을지 매우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네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피의자가 정말 제대로 기획을 해서 다 3사람을 통제를 했다면 범행 이후에 다른 사람을 또 부를 이유가 없는데 3사람이 이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네. 근데 또 하지만 또 다르게도 생각을 해보면 뒷정리를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성인 남성으로서 할 수가 있을 텐데 네. 남들한테 숨겨야 되는 범행 현장을 왜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보여주며 그렇죠. 심지어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줬거든요. 그러니까 왔다는 지인이라는 사람이 지인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지인의 지인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피의자는 모르는 사람 2명 한쪽에 보여줬다는 거죠. 광경을.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. 네. 처음부터 모의한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공범 3사람을 왜 중간에 떠났는지 네. 또 모르는 사람 2명은 왜 또 불러서 그 광경을 보여줬는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. 또 하나요, 최진영 변호사님. 이 김 씨라는 사람이 엄마 행세를 하면서 아들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나봐라라는 메시지. 그러니까 아들인 척하는 사람한테 시킨 거예요. 누구를 만나봐라.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혹시 추가 범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거든요. 그럴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경찰은 계속 추가적인 범행을 추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벌써 한 3주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어진 이유가 지금 이문 씨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카카오톡을 보내도 계속 이렇게 그렇죠. 답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엄마인 것처럼 답을 하니까 아직 뭐 특별히 문제가 없구나 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답을 하는 걸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해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는 안 받고 그냥 네. 카카오톡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누구누구를 만나봐라라고 네. 얘기했었는 것 같은데 결국 어쨌든 간에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버지와 이 투자와의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
이 동생한테 대해서도 뭔가 계획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, 특정 장소로 유인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데 네.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이 모친의 휴대폰뿐만 아니고 이 김 씨 이 휴대폰 내에 보면은 사실 거기에 거의 다 관련되는 사람이 미리 어떤 그 누구를 만나봐라 해서 그 누구가 있고 하다고 하면은 네. 이미 경찰 같은 경우에는 만나보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까지 아마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어떤 그런 이와 같은 극단적인 일을 모의했는지 여부는 네. 내부적으로는 경찰이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것이 이종구 평론 이 사람이 잡히기 직전 편의점에서 잡혔는데 네. 그 전에 공중전화로 누구하고 통화하는 장면이 찍혔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예. 지금 우리가 버닝썬 사건이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SNS라는 예. 것이지 않습니까? 휴대폰이라는 것. 휴대폰으로 무엇인가 흔적이 남으면 사실상 어떤 범죄의 상당 부분이 그렇죠. 밝혀지지 예. 않습니까? 왜 공중전화로 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범행의 무엇인가를 지금 이 도모하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통화를 했다라고 공중전화를 쓴다는 것 자체가.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. 공중전화는 사실 지금은 뭐 해외 동포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불법 체류자 정도 그러니까 아니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그 빈부의 어떤 격차가 아무리 심하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든 휴대폰 안 가진 사람은 네.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? 그렇다면 가장 의문시되는 것이 왜 이 사람은 달아나지 않았을까? 왜 잠적하지 않았을까? 왜 현장에서도 끝까지 있었을까? 그리고 이렇게 허술하게 계속 동생을 유인하려고 했다거나 혹은 공중전화를 했을까? 뭐 계속 지금 여러 어떤 추정을 하시지만 네. 저는 아직도 액수가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죠. 2천만 원이라는 액수도 믿겨지지 않고 네. 단순히 5억이라는 것도 사실은 믿겨지지 않습니다. 그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사실 도모하지 않았을까? 왜냐하면 지금 이희진 씨, 그러니까 이 살해된 부모의 아들인 이희진 씨가 당시에 사기로서 이 취득한 불법 소득이 어마어마했거든요. 네. 1,000억대가 넘고 그것이 아무리 다시 이제 벌금형으로도 하고 또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다 환수가 되지 아니한 상황. 그렇다면 부모에게 무엇인가 그런 어떤 액수가 있지 않을까 또는 동생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계속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아마도 이 피의자 김 씨는 좀 더 큰 어떤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범죄의 조각들이 지금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사람은 그 중국 동포들에게 뭔가를 계속 떠넘기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5억 원 경찰이 못 찾았는데 이것도 공범들이 가져가고 자기는 별로 챙긴 게 없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네, 이제 이렇게 공범이 있는 사건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네. 지금 이 피의자 김 씨가 처음에 체포될 때만 해도 자기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듯한 태도였다가 지금 이제 자기 억울하다라고 입장을 바꿨잖아요. 네. 그것과 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그 5억 원을 본인이 액수를 나눠서 그 중국인 동포들에게 얼마씩 나눠줬다면 그것은 이 김 씨와 중국인 동포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를 하고 그 범행의 대가를 나눈 것이다. 그러니까 공범 관계를 조금 더 입증을 하는 그런 자료로 쓰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. 사전에 우리가 이 범죄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 전혀 이야기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게 중국인 동포와 내가 공모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. 네.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유죄가 되면 이제 결국은 형량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은 범죄를 통해서 얻은 그 수익을 많이 취득을 하면 그것은 또 불리한 이제 정상 요소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가져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조금 앞서 나간 거 이제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나는 그런 범죄 수익을 내가 취득한 것도 아니고 남들 다른 공범들이 가져갔다.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. 이러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하지만 이희진 씨가 이제 상해 어느 정도 맞췄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입장을 낸다고 했다 그냥 안 내는 것 같아요. 예, 오늘 발의인을 했는데 어제 내일 입장을 내겠다라고 했답니다. 매체한테. 근데 오늘 아무 말도 안 했다. 매체들이 아마 좀 의견을 들으려고 주시했던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을 보면 오늘 발인할 때 아무래도 좀 상당히 침통한 표정이었다고 하고 그렇겠죠. 뭐 부모님을 잃었으니까
좀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뭔가 어떤 입장을 내고 이럴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좀 황망한 상태 아닌가. 네. 아마 그 구속정지 집행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내일이나 모레도 혹시 또 어쩌면은 입장을 낼 수도 있겠고 예. 좀 더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동생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동생 인터뷰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